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삼각함수의 정의와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는데, 얘들아, 여기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정의 있지, 그지? 기본적인 정의들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질들을 갖다가 연결지어서 꼭 알아둬야 됩니다. 대충 알아뒀다가, 여기서는 이제 좀 힘들어질 수가 있어. 아시겠죠? 자, 먼저 첫 번째 주제가 되는 일반각과 호도법의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먼저 시초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시초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그림에도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자, X축의 양의 방향의 X축을 갖다가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해. 왜 시초선이라고 부르냐면은 시작하는 선이다, 이런 얘기야. 시작하는 선이다. 알겠지? 모든 이제 기준이 되는 시작점이다. 그러니까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 점을 갖다가 우리가 0이라는 점으로 시작해가지고 각의 크기를 갖다가 만들어내겠다. 자, 그랬을 때 도는 방향도 얘들아, 이 방향이 있고 이 방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각의 크기를 만들겠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방향이라고 하는 것도 한쪽으로 정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이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고, 자, 얘는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보겠다. 자, 그래서 여기 표시가 되어 있지.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시초선에서부터 시초선은 그대로 두고, 자, 어떤 점 P가 찍혀 있는데 원점과 연결을 하면은 각의 크기가 이제 생기겠지. 각이라는 게 만들어지겠지, 그치? 그래서 움직이는 각이라고 얘기를 해서 동경이라고 얘기해요. 동경. 자, 근데 그 뜻은 몰라도 되고, 얘가 동경이구나. 동경이 생기면은, 자, 각의 크기라는 것을 우리가 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냐? 일반각은 이런 거야. 자, X축, Y축. 이렇게 놓고 내가 동경을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표시를 했어요. 자, 동경을 표시했다. 그러면은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각의 크기를 구해라. 그럼 우리가 보통은 뭘 상상하냐면은 딱 이만큼 사이의 각의 크기. 이걸 내가 세타라고 이렇게 볼게. 딱 요만큼의 각의 크기를 재가지고 이걸 우리가 세타라고 보는 경향들이 좀 있어. 좀 삐뚤어져서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딱 이만큼의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고 세로 동경을 갖다가 두도록 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실제로 이 동경이 몇 바퀴를 갖다가 회전을 해가지고 이 위치로 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렇지? 몇 바퀴 돌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 자,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은 딱 한 바퀴 돌아오면은 몇 도가 돼? 360도가 되는 거지, 그지? 360도, 그지? 자, 그래서 360도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n 바퀴 돌았을 거다. 그 다음에 세타만큼 더 갔다, 이런 얘기지, 그지? 그래서 이 세타에 대한, 이 동경에 대한 일반각을, 이게 정확히 얼만큼 회전했는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각의 모양, 그래서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알파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렇게 알파라고 얘기를 하면은 한 바퀴는 360도, 자, n 바퀴를 돌았다라고 가정하면, 자, 알파라고 하는 것은 360도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세타만큼을 더 더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저 뒤로 가면 이미 이제 공부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360도라고 하는 것은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2파이가 되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할 건데, 어쨌든 지금 그러면은 360 대신에 우리가 2파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 2n파이 더하기 세타가 된다. 2n파이 더하기 세타가 된다. 알겠습니까? 표시하는 방법을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좌표 평면을 갖다가 하나 그릴 건데, 자, 보자. Y축, X축, 여기가 원점이 될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여기가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시초선도 사실은 동경이 딱 시초선과 겹쳐 있을 때는 몇 바퀴 돌아왔는지 모르잖아. 그런데 딱 2파이만큼 돌면, 또는 360도만큼 돌게 되면은 X축 위치에 정확하게 놓이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축에 대한 일반각이 뭐가 될 거냐면은 360도 곱하기 n 또는 2n파이 이렇게 둘 수가 있겠지.
이해가 돼? 그 다음에 여기는 y축에 대한 일반각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돼? 360도 곱하기 n에서 몇 도 더운 거야? 90도만큼 회전한 거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또는 일반각으로 그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2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그지? 얘들아, 파이가 180도가 되기 때문에 좀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할 건데 혹시라도 지금 까먹은 사람들은 이렇게 좀 보자. 파이는 180도가 된다라는 약속이 있어. 알겠지? 요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파이는 180도가 된다는 약속에서는 90도는 2분의 파이니까 이렇게 표시해 준 거야. 자, 그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x축에 대한 일반각은 이렇게 되겠죠. 360도 곱하기 n에다가 이번에 얼만큼? 180도만큼 더 가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일반각이란다.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2n 파이 더하기 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자, 같은 방식으로 해서 마지막 y축을 보면은 360도 곱하기 n에 더하기 270도. 그지? 270도. 자, 얘는 호도법으로 나타냈을 때 2n 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알겠지? 얘들아, 그런데 우리가 삼각함수라는 파트를 보다 보면은 사실은 이런 60분법의 각보다는 호도법을 좀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좀 있어. 그러니까 호도법에 빨리 익숙해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수각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각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익숙해져야 돼. 알겠지? 조금 이따 훈련해 보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사실이 뭐가 있냐면은, 자, 1사분면이라는 걸 일반적으로 표현해 봐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1사분면이라는 걸 표현해 봐라. 그러면은 여기 있는 x축보다는 크고 여기 있는 y축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일반각들 사이로 표시하면 돼.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세타가 1사분면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호도법으로 나타낼게. 2n 파이보다 크고 2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표시해주면 돼. 물론 여기서 n 값은 뭐가 될 거고 반드시 정수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야. 거꾸로 둘 수도 있으니까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가 맞아. 자, 그럼 2사분면도 표시해볼까? 2사분면 2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보다 크고가 되겠지. 얘보다는 크고가 되는 거니까 얘보다는 작아야겠지, 그지? 그래서 세타는 뭐보다 작다? 2n 파이 더하기 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계속해서 3사분면, 4사분면도 우리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얘들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하세요. 그럼 2n 파이 더하기 파이보다 세타가 크고 2n 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보다는 작다가 되겠지, 그지? 자, 같은 방식으로 해서 4사분면에 2n 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보다는 크고 2n 파이 2n 더하기 1파이 그냥 2파이라고 하자. 2n 파이 더하기 2파이보다는 어떻게 된다? 작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지, 그지? 여기가 4사분면. 그래서 각 사분면의 일반각들을 갖다가 어떻게 표시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두도록 하세요.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설명을 좀 했어. 얘들아, 반드시 이해를 좀 해두도록 하자. 여기서는 뭐 하나 버리기가 조금 애매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자, 혹시 지금 선생님 저 아직 안 썼어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는데, 얘들아, 다 안 썼으면 어떻게 하면 돼? 멈추고 쓰세요. 알겠지? 동영상 특징, 이제 장점일 거잖아. 멈추고 쓸 수 있다. 자, 호도법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데, 호도법은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냐면은, 자, 부채꼴에서 자, 부채꼴에 반지름 길이하고 반지름 길이, 이거 R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게. 반지름 길이하고 그 다음에 호의 길이. 자, 호의 길이를 내가 L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게. 자, 이렇게 될 때, 자, 이때 부채꼴에 중심각의 크기가 있을 텐데, 크기를 갖다 우리가 세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자, 이때 중심각의 크기 세타를 얼마로 정하겠다? 자, 1로 정하겠다. 이런 얘기야. 기호는 라디안이라고 하는데 그냥 실수 1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실수 1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값을 갖다 우리가 1라디안으로 정의하는 것을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지? 자, 그러면은 그림에서 보시면 자, 여기가 R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L이 되는데 부채꼴, 이때 중심각 세타라고 하는 것이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 이런 얘기야. 자, 그림을 좀 다시 그리자. 부채꼴을 다시 그려놓고 볼게요.
자, 어떤 부채꼴에서 자, 중심각의 크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반지름 길이 R, 자, 호의 길이를 L,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세타. 이렇게 보면은 호의 길이 L은 360도 분의 중심각의 크기 곱하기 자, 원의 둘레의 길이 2파이 R 이렇게 표시하지, 그지? 자, 그런데 문제 조건이 뭐냐면은 자, R 값과 L 값이 서로 일치한대. 서로 일치하니까 얘네들 약분하면은 좌변에 1만 남겠지, 그지? 1이 남을 거고, 여기 2하고 360도 약분하면 여기 180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분모를 반대쪽으로 넘기는데, 자, 이때 세타를 몇 라디안이라고 하겠다? 1라디안이라고 하겠다. 자, 이 값이 1이 되는 거니까, 자, 따라서 좌변은 뭐가 되고, 파이가 되고, 우변은 뭐가 돼? 우변은 180도가 남게 되는 거지. 180도. 그래서 파이는 180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 꼭 기억합시다. 알겠지? 요거 늦게 바꾸게 되면은 시험에서 굉장히 불리해요. 좀 불리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불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파이는 180도 완벽하게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파이가 180도가 됐으면 우리 특수각들을 갖다 좀 보도록 하자. 얘들아, 이것도 그냥 통으로 같이 외워버려. 뭐냐면은 양변 2로 나누면 2분의 파이는 뭐가 나와? 2분의 파이 90도지, 그지? 2분의 파이는 90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70도 표현해라 그러면은 90도 3배잖아. 3배니까 2분의 뭐가 되겠어? 3파이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가도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양변 3으로 나누세요. 그럼 뭐가 됩니까? 아이고, 3으로 나눈다고 그래놓고서. 자, 3으로 나누게 되면은 60도 이렇게 남지, 그지? 3분의 파이는 60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120도 표현해라 그러면은 자, 2배, 3분의 2파이 이렇게 가는 거야. 또 양변을 4로 나눠. 4분의 파이는 뭐가 돼요? 45도가 되겠죠. 이렇게, 그지? 그래서 135도 그러면은 4분의 3파이. 알겠지? 또 양변을 6으로 나누게 되면은 자, 6분의 파이는 6, 38. 30도가 되겠지, 그지? 15도를 표현해라. 얘를 2로 나누면 되니까 12분의 파이. 150도 표현해라. 그러면 5배니까 6분의 5파이. 알겠지? 이런 게 좀 빨리빨리 전환이 돼줘야 돼. 자, 여기까지는 얘들아 통으로 같이 외우세요. 근데 사실은 외운다는 것 자체가 창피하지. 파이가 180도인 거 알면은 적절하게 나눠버리는 거 몇 번만 해보면 되잖아. 몇 번만. 알겠어? 몇 번만 이렇게 좀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더 필기할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은 60분법의 각을 호도법으로 바꿀 수가 있고 호도법의 각을 60분법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자, 이거 바꾸는 방법이 어떻게 될 거냐면 60분법의 각은 180분의 파이를 갖다 곱하세요.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파이는 180도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곱해도 1을 곱한 거라서 달라질 게 없어. 단지 180이라는 각을 없애고 파이라고 하는 라디안의 각으로 표시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180 없애기 위해서 나눠주고 파이로 표시한다 곱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거꾸로 올 때는 파이라는 거 없애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는 거야? 180을 살려야 되는 거니까 곱하기 어떻게 돼? 파이분의 180 거꾸로 갖다 곱해버리면 되겠지? 그 의미를 알면은 얘들아 어렵지가 않은데 이것도 사실은 뭐 창피하지. 그냥 어떻게 하면 돼? 파이는 180이라는 거 그냥 외우고 아까 얘기했던 특수각들을 갖다가 응용하게 되면 뭐 별 곤란한 내용은 없겠지. 그 특수각에서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이제 변형하진 않아. 예를 들면은 뭐 32도를 갖다가 우리가 파이로 이제 표현해라. 복잡하잖아 이런 거, 그지? 그래서 이런 거는 뭐 파이로 안 나타내고 그냥 이 상태로 봐도 상관이 없어. 알겠니? 근데 워낙이나 많이 나오는 게 15도, 뭐 10도, 30도, 뭐 60도, 45도, 그 다음에 뭐가 돼? 120도, 150도, 135도, 180도, 90도, 뭐 270도 이렇게 나오는 특수각들의 이제 n배 있지. 또는 n으로 나눠준 이런 형태들은 많이 나올 거란 말이야. 응? 이런 형태들은 워낙에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 그 특수각들 통으로 같이 외워라. 아시겠어요?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이거 바꾸는 방법을 외우고 있는 것보다는 그게 더 좋은 것 같기는 해. 자, 어쨌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부채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부채꼴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내용을 보는데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자, 호의 길이는 L이 되고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는 R이 되고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 조심해야 될 건 얘들아. 중심각의 크기는 세타에 반드시 기호가 라디안으로 표시되는 거야. 라디안, 알겠지? 절대 60분법의 각은 아니야. 반드시 라디안으로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60도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60도라는 각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꾸라고?
3분의 파이로 바꿔놓고선 지금부터 이제 공식들을 갖다 사용하겠다. 이렇게 보란 얘기지. 반드시 어떻게? 호도법으로 바꿔놓고 보겠다. 근데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고로 얘들아. 파이라고 하는 기호 우리 원주율이라는 거 알고 있지 이거. 3.14 얼마 이렇게 나가는 무리수라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 우리 뭐라고 그랬냐면 파이 라디안은 180도라고 하는 가계 크기를 표현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파이랑 여기 있는 파이는 같은 놈일까 다른 놈일까? 같은 놈일까 다른 놈일까? 어떻게 될까요? 고민하고 있니? 대답을 했나? 아니면 그냥 빨리 얘기해줘 그러고 짜증내고 있는 거야? 파이. 얘들아 봐봐. 만약에 둘이 서로 다른 놈이었으면 수학에서는 기호를 다르게 썼겠지.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 똑같은 기호를 썼잖아. 얘네 둘은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그럼 파이는 3.14이기도 하면서 180도이기도 한가요?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자 얘는 실수값이잖아. 실수값. 그렇지. 얘는 뭐야? 각의 크기를 표현해 준 거지. 다시 말하면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는 각의 크기를 실수값이랑 하나씩 대응시킨 거라고. 하나씩 대응시킨 거다. 이렇게 보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파이라고 하는 무리수는 각의 크기는 180도와 대응된다. 그러니까 양변 파이로 나눈다고 생각하면은 좌변은 1이 되겠지, 그지? 1이라는 실수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180을 갖다가 3.14 얼마로 나누면 얘는 대략 한 57.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지. 57, 8 뭐 이 정도 될 수 있겠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1이라는 숫자는 이 정도에 대응되는 거고 그럼 2라고 하는 거는 110 몇 이렇게 나오겠지. 110 몇 점 얼마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가계 크기를 갖다 실수에다 대응시킨 게 그게 이제 호도법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반드시 여기서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해줘? 중심가계 크기를 호도법으로 바꾸고 계산한다. 자, 그럼 보세요. 호의 길이 L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반적으로 구할 때 360도 분의 중심가계 크기 곱하기 2파이 R이 된다. 아까 이렇게 배웠지, 그지? 자, 그런데 2파이라고 하는 건 호도법으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돼? 파이가 180이니까 360도. 오, 그럼 얘랑 같이 어떻게 돼? 약분되겠네. 그래서 뭐가 남아요? 반지름 곱하기 자, 호도법의 가계 크기 세타. 알겠습니까? 근데 봐봐. 지금 우리 실수 계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타를 호도법으로 바꿔주면은 실수끼리의 곱이니까 L과 일치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얘는 이제 비례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 자, 어쨌든 그렇고. 자, 넓이는 어떻게 돼요? 360도 분의 중심각의 크기 곱하기 파이 R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파이는 180도. 그러니까 약분을 해버리면은 2가 남겠지. 그래서 뭐가 남냐면은 2분의 1의 반지름 제곱 곱하기 세타 이렇게 남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값은 2분의 1의 반지름 곱하기 자, R세타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지? 맞아요. 자, 그런데 R세타가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 호의 길이 L과 같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의 R, L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하면 자,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 자,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의 반지름 제곱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 또는 2분의 1의 반지름과 호의 길이 곱으로 나타내겠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두도록 하세요. 요거 꼭 기억해야 돼, 얘들아. 알겠지? 내신 때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어. 모의고사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데 자주는 안 나옵니다. 낼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자, 근데 어쨌든 알아는 둬야 돼.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내신에서 또 많이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이걸 응용한 게 뭐가 있냐면은 자, 요거는 나중에 문제로 또 한번 풀어줄 텐데 이거는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해하라는 거야. 지금부터 쓰는 거는. 알겠죠? 자, 여기까지는 외우는 건데 이 이후부터는 이해해야 되는 거야. 뭐 써도 됩니다. 자, 둘레의 길이가 자, 둘레의 길이가 K로 일정한 자,
K로 일정한 부채꼴이 있어요. 이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넓이가 최대가 된다.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는 무조건 뭐가 될 거냐면 무조건 2라디안이 됩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외우라는 건 아니야. 근데 자연스럽게 몇 번 하다 보면은 툭툭 튀어나오게 돼. 그럼 시간이 절약이 될 거야. 만약에 문제로 나왔을 때는. 자, 2라디안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증명을 좀 해줄게. 자, 보시면은 둘레 길이, 자, 부채꼴을 갖다 먼저 그려놓고 생각을 하자. 자, 부채꼴을 그려놓고 생각하면 중심각은 세타 라디안, 반지름 길이 r이 되고 호의 길이는 l이 되겠지. 그럼 둘레 길이 k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2r 더하기 l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지, 그지? 자, 이렇게 해서 먼저 둘레 길이를 나타내준다. 그런데 r 값과 l 값은 전부 다 양수야. k 값도 물론 둘레 길이니까 양수가 되고, 자, 그럼 l이라고 하는 것은 k-2r로 우리가 바꾸어 나타낼 수 있고, 이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치? 자, 따라서 r 값의 범위는 0보다 크고 어떻게 돼? 2분의 k보다 작은 범위가 된다라는, 자, 이런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자, 이때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넓이 구해보자. 자, s는 2분의 1의 rl 이렇게 표시했었지, 그치? 자, 그럼 2분의 1 r에다가 어떻게 돼? k-2r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얘는 r에 관한 몇 참수? r에 관한 2참수잖아, 그치? 그리고 r값의 r제곱의 개수가 음수가 되니까 위로 볼록이겠네. 그리고 r축과 만나는 r값은 0하고 2분의 k가 되는데 딱 0과 2분의 k 사이에 있지.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어떻게 돼요? 0과 그 다음에 2분의 k에서 만나면서, 자, 위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이게 이제 S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럼 2차 함수니까 우리 뭘 찾을 거냐면은 대칭축 찾겠지. 대칭축. 자, 그래서 R 값이 얼마가 될 때? 4분의 K가 될 때 뭐가 되겠다? 최대가 된다. 넓이는 최대가 된다. 이런 얘기야. 자, 다시 한번. R 값이 얼마가 될 때? 4분의 K일 때. 그럼 R 값이 4분의 K이면 L 값은 어떻게 될까? 대입해서 구해봐. 얘가 4분의 K야. 그러면 2 곱하면 2분의 K니까 빼게 되면은 2분의 K가 되는 거지. 이렇게 2분의 K일 때, 자, S가, 즉 넓이가 최대가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우리 뭘 알고 있어? L은 뭐가 된다? L은 R세타가 된다라는 관계식 알고 있지, 그치? L은 R세타가 된다. 그럼 생각을 해봐. L 값은 2분의 K, R 값은 4분의 K. 그러니까 세타가 2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항상 그래. 지금도 숫자로 설정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설정했는데 2라디안이라는 숫자가 나왔잖아, 그치? 그래서 둘레 길이가 일정한데 넓이가 최대가 되는 부채꼴이다. 그럼 중심각의 크기는 무조건 2라디안.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 내용을 봤어요. 자, 그러면은 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우리가 활용해서 동경의 위치관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들아, 이 위치관계라고 하는 것도 너네가 필기는 하겠지만, 이 위치관계라고 하는 것은 암기해서는 안 되고, 자, 우리가 뭘 알아야 돼? 방법을 알아야 돼, 방법. 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자, 키워드만 써줄게. 뭐냐면 그림하고 공통각. 자, 그림과 공통각이라는 키워드를 기억을 하세요. 그림과 공통각. 그림이라는 건 뭐야? 뭐겠어? 그렇지. 그림 그려라 그런 얘기야. 그림 그려 그런 얘기라고. 알겠지? 그림을 그려라. 이게 뭐가 돼? 두 동경의 위치관계에 대한 이제 키워드 첫 번째 내용. 자, 그 다음에 공통각을 찾아라는 지금부터 알려주도록 할게. 혹시 지금 이거 쓴 사람 있니? 여기다 돼 있잖아. 그림, 공통각. 이게 키워드라고. 아시겠어요? 자, 그럼 먼저 두 동경이 일치한다.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 각의 크기를 갖다가 알파라고 얘기를 할게. 자, 두 동경을 갖다가 알파와 베타라고 하고, 베타가 이제 큰 값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자. 자, 두 동경 알파 베타에 대해서, 자, 이렇게 알파 베타 일치한다. 그럼 알파가 지금 여기 이렇게 와 있으면 베타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 베타도 여기에 표시가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공통각은 어디가 될 거냐면 여기가 공통각이 되겠죠. 자, 여기 세타라고 표시되어 있는 여기가 공통각이 될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공통각을 찾아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x축 또는 y축으로 돌려주는 거야. x축 또는 y축에다가 자, 돌려놓겠다. 그러니까 알파, 베타를 서로 더하거나 빼보란 얘기지.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여기가 베타가 되면 딱 이만큼을 알파라고 가정했을 때 알파를 빼게 되면 x축에 정확히 놓이게 되지, 그지? 그래서 베타에서 알파를 빼게 되면 자, 이 위치에 x축이니까 아까 일반각 뭐였어? 그렇지, 2n파이가 된다. 물론 여기서 n값도 정수로 제한이 되는 거야. 자, 이게 두 동경이 일치한다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 내가 빡신 이걸 외우는 것보다 방법을 이해해 두세요. 방법. 자, 그럼 x축 대칭을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동경 알파, 베타 이렇게 보시고 x축 대칭이 되면은 자, 어떻게 되겠니?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은 점, 대칭된 점을 갖다 이렇게 지나가겠지, 그지? 맞아요. 그럼 공통각이라고 하는 건 얘네 둘이 공통각이네. 그지?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그럼 베타에서 알파만큼만 더 가면 딱 이 위치에 놓이게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베타에다가 알파를 더했더니 2n파이가 되더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알겠니?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지금처럼 이해를 좀 해주라고. 자, 그 다음 내용. 이제 이해했으니까 좀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자, 두 동경이 이번에는 y축 대칭이다. 역시 마찬가지 알파, 베타 이런 관계로 놓고 자, y축 대칭이 되면은 y값이 y값이 이렇게 똑같을 거고 자, x값은 반대쪽으로 찍히게 될 테니까 동경은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여기가 베타, 여기가 알파. 자, 공통각이 어디냐면 여기가 공통각이지, 그치? 그래서 x축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 베타에서 알파만큼 더 가면 되겠지, 그치? 베타에서 알파만큼. 그래서 자, 베타 더하기 알파는 2n파이에서 더하기 얼만큼 더 가면 돼? 그렇지, 파이만큼 더 가면 되겠지, 그치?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y축 대칭에 대한 처리가 완료가 됐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또 원점 대칭 보도록 합시다. 원점 대칭. 자, 원점 대칭은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라고 표시가 되기도 해. 문제 속에서는. 자, 그럼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데 얘가 알파가 되고 얘가 베타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자, 공통각은 막곡지각이니까 얘네 둘이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베타에서 알파만큼만 돌아오면 딱 x축에 놓이게 되니까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n파이 더하기 파이가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됐죠?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내용이고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은 요 5번이 나오기도 해. 자, 두 동경에 y는 x 대칭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요건 그림을 좀 새로 그립시다. 자, 이렇게 해서 x축을 놓고 조금 더 아래쪽으로. 자, 여기 x축을 놓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y축을 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움을 좀 받기 위해서 어차피 y는 x 대칭이라고 그랬으니까 y는 x를 좀 이렇게 그려보면 좋겠지, 그지? 자, 이거 y는 x.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각의 크기를 내가 알파라고 얘기를 할게. 알파라고. 그럼 이 각이랑 공통이 되도록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이게 베타가 되겠지. 이게 y는 x 대칭이고 자, 여기가 공통각이 되는 거지. 이해됐니? 그러면은 베타에서 알파만큼만 더 가면 딱 y축에 놓이게 되잖아, 그지? 그래서 베타 더하기 알파는 어떻게 나와요? 2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2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각함수 정의로 넘어가야 되는데 잠깐만 좀 끊었다 가도록 할게요.